먼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단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좀 예견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제까지 임명을 보류할 것 같으세요? 그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 거냐 곧 나올 것 같거든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그렇죠.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그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굳이 논란 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임명을 보류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두 분은 다 야당이시니까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뭐 69일째 임명을 못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상호 존중, 수용, 승복해야 이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도 무시하고 헌재도 무시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건지 저희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법치를 부정하는 이 행태를 계속하는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좀 적극적인 임명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더군다나 헌법에 규정된 대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분, 대법원장이 3분, 국회가 3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국회에 해당되는 3분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켰는데 그중에 2분만 이제 임명이 되고 1분 임명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판결을 내렸어요.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거의 강제성 얘기는 안 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헌법에 맞는 공직자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나 이런 걸 따져서 그 대행이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윤희석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섣불리 했다가는 한덕수 총리가 또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는 권한대행은 최상목인데요. 본인이니까. 네. 예. 지금 국민들한테 의견 다 물었으니까 본인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더군다나 헌재가 판결까지 해줬잖아요. 네. 행사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지금 현재 헌재의 재판관들이 5대3 정도로 무슨 그런 기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는 그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황 끝났어요. 저는 어떤 경우도 8대0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완결체로 9대0을 만들어 준들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임명하는 것 자체를 논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이걸 논란을 일으키죠? 예. 단지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헌재가 8인 체제로 그러니까 판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을까?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하게 된다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은 변론 갱신 절차 이런 거 거쳐야 되나요? 당연히 늦어질 수 있고 한 3주 정도 늦어지는데 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3월 26일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네. 선고일입니다. 선고일. 예. 그 근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네. 나는 그거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예. 아니죠. 근데 만약에 예. 마은혁 재판 임명이 됐는데 헌재에서 구인 체제 가기로 해서 변론길 갱신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한 암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암시죠? 8명으로는 뭐가 안 되나 보다. 아, 한 표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렇죠. 이분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이거 그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희망인데 아니 제 얘기는 개혁신당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수 저 진영 망상하는 아니세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각이 되거나 다른 형태의 것이 나오면 대한민국 거의 망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질서 있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전 세계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질서 있게 가다가 엉뚱한 결론이 나왔다.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경제가 거의 굉장히 지금도 어려운데 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금 그 뭐 아스팔트 자꾸 시위대 숫자 얘기하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이 넘습니다. 네? 지금 시위하러 나오신 분이 숫자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이걸로 뭔가 그것으로 뭔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모양인데 여론을 완전히 다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세 가지 변수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할 거냐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고 그 와중에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변수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룬 걸 보면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까지는 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심판 결론이 나온다면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될 경우에는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의 임명이 유효하냐라는 문제를 또 들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갱신 절차를 거칠 거냐, 참여를 시킬 거냐 이걸로 또 지연이 좀 일부 일어날 것 같아서 저걸 세 가지 변수로 좀 꼽았는데 일단 그 재판관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논리가 윤 맞아요?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 누구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추가돼서 기각이 된 거냐 역으로 국회 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논리가 이게 맞물리죠. 맞물려 돌아가니까 예. 그 여야 한 명씩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니 말씀하신 임명 거죠? 얘기한 거잖아요. 임명.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는데 두 예, 분을 추가로.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을 때 그럼 원래 한덕수 총리가 탄핵 사유가 아니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임명 효력이 있느냐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한덕수 총리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 기각이 됐어요. 탄핵 기각이 되면 똑같이 주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예,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다. 하나만 한 얘기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예. 근데 한덕수 총리의 그 헌재 판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기각이냐는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그러면 기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사유를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각하입니다. 각하. 예, 아예 헌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를 시킬 수 있어요. 이랬을 때는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라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플 수 있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29개의 탄핵을 쭉 진행했잖아요. 네. 그건 입법부의 어찌 보면 권한이나 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무리한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것을 증명시켜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면 각하라는 결정이 났을 때 이건 150명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 표결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문제에 약간 의결 문제가 종족수 생겨서.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민주당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네. 저희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좀 중요하고 네.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그 소추 기간 동안 직무를 권한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임명 관련해 가지고 헌재 권한쟁의 판결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온다고 해서 임명했던 두 분의 재판관이 무효다. 이거는 저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탄핵 소추를 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직무가 정지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게 법이 틀렸다고 하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하면 저희 정말 야만의 시대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치가 없고. 권한대행이 했던 것까지 다 뭐 원직이 그럼요. 복직
한다고 해서 다 무효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그런 없으니까. 주장들을 자꾸 무리하게 하는데 이런 게 사실은 대한민국 법치를 흔드는 좀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지금 검찰, 경찰도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사실은 신뢰를 많이 잃었고 군도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군 지휘관들이 상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것이 정치적인 명령인가? 이것이 위법한 거 아닌가 따로 생각할 정도로 군 지휘 체계도 무너졌는데 네. 그냥 모든 법치를 이렇게 부정하면 대한민국이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부분도요. 이게 최고 헌법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도 많이 밀려 있고 예. 그러면 9명을 채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근 2, 3개월간 진행된 대한민국의 혼란상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왜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자꾸 하는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넘어가겠는데요. 헌재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10월 17일 날 세 분 임명 임기 만료돼 가지고 6명 체제밖에 안 될 때 그거 예비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3명 빨리 넣어야 된다고 했을 때 협조 안 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한 명을 관례를 어기고 자기네들이 2개 다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대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공문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네, 합의를 아니 본거 합의 안 아닙니까?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네. 전에 네. 이 공백 사태를 왜 만들었냔 말이에요. 탄핵될 줄 몰랐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비상계엄 전에는 탄핵 심판이 빨리 진행되기보다는 그냥 이 상태를 둬도 됐는데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빨라져야 바로 되니까 임명을 더한 비상계엄 거 아니냐. 전에 이런 그러니까 거. 뭐 하시는 합의를 거냐고. 해서 공문까지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때 왜 공문 한 명짜리 공문을 왜 보내셨어요? 서로 그 전에 합의가 돼서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 예. 영화 암살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이정재가. 다른 내가 얘기가 그럴 줄 아니고. 알았나 그런다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딱그 영화 얘기야. 그건 추경호 대표님한테 이정재 물어보셔야 뭐 그 될 얘기만 것 할게요. 같아요. 예. 영화 다시 한번 국민의힘 보세요. 당직자가 공문을 보냈는데 딴 얘기 뭐 하신다니까. 그것까지 부정하시면 안 되죠. 딴 얘기 하시죠. 딴 추경호 얘기가 원내대표 아니죠. 때 어떤 여야 협상을 얘기하시는 지금 거 네. 다른 같은데. 얘기하고 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래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전 얘기를 하는데요. 저 뒷 얘기를 하세요. 영화를 그 보시고 후에 하니까.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영화 보세요. 2016년작 암살. 그러면은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 안에 날 것 같으세요? 세 분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어느 분은 막 숫자도 얘기하던데. 날짜를? 아니 예. 결과. 결과를요. 예. 근데 헌재가 이게 사실은 이게 정치 재판이잖아요. 헌재 재판이라는 게 아무리 정치 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탄핵 그 선고를 앞두고 자꾸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터놓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을 또 뭔가 결정을 할 듯한 이런 모양새를 자꾸 취하는 게 과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까? 어떤 의도에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걸 3월 26일을 좀 의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매주 아스팔트에서 찬반 논쟁이 있고 시위대가 막 물론 뭐 양측이 싸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거의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판결을 하는 시점에 대한 고민을 상당 부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3월 26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예를 들면 판결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이런 그 헌재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3월 26일하고 근접한 시기에 약간 앞서든가 약간 뒤에 하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양측을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 양측의 공정하게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헌재가 이런 저런 걸 던져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부터 예. 김주호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제일 먼저 시급하게 추진하겠다 얘기했으니까 네. 저희 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뭐 한덕수 총리 얘기는 뭐 정치권의
바램 아닐까요? 뭐 바램일 것이다. 예,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예. 또 여러 가지 말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권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